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회 예결산특위 질의에서 나온 공방을 두고 논란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9월 5일 국회 한 장면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설전 같은 그런 네, 대화였는데요. 네. 뭐 그냥 이 내용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네, 먼저 들으신 내용은 9월 5일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인데요. 네. 원래 본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온라인 성착취 문제가 네. 최근에 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검찰이 만들었다는 AI 기반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냐. 아하.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왜 제대로 쓰지 못했냐라는 거죠. 네. 문제는 이날 이수진 의원이 질의 내용에서 이게 전달 방법을 두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지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에 왜 사전에 작동하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인데 네. 여기에 한동훈 장관은 아니 그게 지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냐. 아하. 예, 그리고 검찰이 이 시스템을 가동을 바로 하는 건 어렵다. 원래 그런 목적도 아니다라는 이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과 질문의 본질은 국민 네.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간 시스템 구축을 네. 해놓고 네. 왜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았느냐 이건데요. 다만 이걸 왜 법무부 검찰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향했느냐 이런 지적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해명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 어째서 법무부가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건데 뭐 애초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모르겠죠. 가령 이수진 의원이 네.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뭐 검경이 잘 협조해서 경찰이 활용할 수 있게 뭐 하고 부처별로 그런 시스템들이 자꾸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시스템 공유 같은 것들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아하. 정도라면 사실 응대가 가능하고 조금 더 논의가 갈 수 있었는데 네. 왜 안 되냐 그리고 왜 뭐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는 거냐 아. 이런 식으로 따져 묻다 보니까 예. 이게 제대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네. 게다가 좀 다소 횡설수설하는 방식 때문에 조금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왜 이런 시스템을 좀 AI 기반이라고 하냐? 애초에 네. 문제의식을 조금 더 바꿔서요. 가령 AI라는 건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우리가 인간이 하지 않는 방식 혹은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반복적인 작업들을 좀 도와주는 건데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AI 맞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겨우 이 탐지하고 영상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너무 검찰 과잉 홍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 논란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논의가 가능했던 것이 사실은 이런 전달 양식 그리고 말하기 방식에서 좀 묻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검찰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고요. 검찰은 스스로를 준사법기관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했다고 검찰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느냐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그러한 질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수사권 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수진 의원이 개입을 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네. 안건조정위원으로. 그렇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성범죄라는 그 성범죄를 다룰 때 수사기관이 어디에서 나서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런 것들 사실 제도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아하. 게다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법조계 출신이다 보니 그렇죠. 이걸 왜 검찰에게 이런 식으로 묻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그 해당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누구보다 논의- 잘 알고 있어야 할. 네. 네. 이봉호 연구원 어떻게 보세요? 논의의 폭이 좀 좁혀졌다. 주제 선정은 좋았는데 네. 전달 방식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 것인데 이게 또 언론 보도도 보니까 이제 이수진 의원의 실수 네. 쪽으로 그냥 그 자체로 화제를 만들거나 예.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것 봐라 이것 때문에 검찰이 더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네, 식 그렇습니다. 기사까지 나오거든요. 빌미를 준 네. 거죠. 근데 사실 법무부가 첫 번째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사건이 마무리돼 가면서 이런 AI 기반 탐지 시스템뿐만 아니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그때 마련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법무부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꼭 네. 범죄를 수사해서 잡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후 지원이죠. 그러니까 치료도 지원해주고요. 사회로의 복귀도 지원해주고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보관을 그때 시스템을 마련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누가 수사하냐의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구제하느냐 이 네.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그 이수진 의원의 질의 방식에도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도 경찰 검찰 나누고 왜 경찰에 신고한 걸 우리한테 묻습니까?라는 것도 조금 사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좀 너무 속이 좁은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수록 네.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것까지 뭐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정말 단순하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봉우 연구원께서 지난번 N번방 사건 이후에 법무부에서 네. 이런 뭐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포괄적으로 구축해서 제대로 잘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피해자 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영상물을 다 찾아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네, 없애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거 법무부에서 하는 게 맞나요? 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그 굉장히 여러 곳에서 피해자 지원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성착취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접수를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영상이 발견되면 삭제 조치를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고된 작업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현장도 가봤어요. 근데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범위를 벗어나던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하지 않고 좀 방심위 차원에서 그 모니터링 DB를 구축하기도 했어요. 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비슷한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서 있다면 네. 그 비슷한 영상들을 좀 찾아내서 해당 영상에 일종의 어떤 DNA 일련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디지털 DNA라고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DB가 있어야지 사실은 뭐 AI 기반의 뭐 자동 그 검색 시스템, 그렇죠. 뭐 검찰이 그렇죠. 말하는 예.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DB를 만드는 작업에 사실 예산이 사실 36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능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은 방심위가 하는 건데 네. 대검찰청이 그 우리가 뭐 AI 기반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거 2019년에 1억 9천만 원 정도였고 360억 원 넘게 필요한데 1억 얼마가 네, 들어갔다고요? 물론 예. 그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네. 사실 대검찰청이 우리가 AI 첨단 산업이고 뭐 첨단에 앞서서 우리가 이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어라고 생색내기에는 네.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수사관도 한 명뿐이라고 해요. 아하. 더 놀라운 건 예. 지금 검찰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이 밝히고 보도 자료를
뿌린 곳이 이수진 의원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네요. 예, 그 과정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검찰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여론에 힘을 좀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부처 간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네. 또 수사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네, 훨씬 그게 더 그러니까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다음 말로 넘어가죠. 어떤 겁니까? 네, 직무대리 체제 104일 만에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나온 말말말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수사 부르기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당에서 그 축제이고 잔치이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 기술로 아이폰 비번을 못 풉니까?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아주 옛날부터 CCTV하고 핸드폰 범인들을 잡는다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폰에 비번 걸려 있으면 못 풉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지난 9월 5일이었습니다. 네.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등장했던 말들인데요. 네. 검찰과 관련된 현안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언급이 됐네요. 네, 조금 전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문과라서 라는 발언이지만 일단 예. 이건 조금 뒤로 미루고요. 문송합니다라고 하죠. 네. 일단 청문회 주요 장면 들으셨습니다. KBS 보도와 팩트TV 영상에 담긴 발언들인데요. 예.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문제, 네. 형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제보를 김남국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런 호칭 써본 적 없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본인도 이게 사적 친분이 아니다, 그저 일을 할 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 사실 그 특수통 출신으로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이던 시절에 굉장히 함께 오래 일을 했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다만 본인은 아직까지는 그 사적 친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과연 형님이라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죠. 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째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정기국회 첫날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라고 통보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서면 답변을 요청을 했으나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답변이 없었고 아하. 오히려 이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네.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자, 이 사안 이봉호 연구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서면 답변을 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낸 것도 있고 예. 협의 중에 갑자기 부르면 어떡하냐 해서 사실 이게 또 진실 공방이 되어버렸는데 예. 근데 야당의 축제이자 잔치이신 상황에서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이라기보다 해명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 많아요. 예. 공소시효도 있고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좀 크죠.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약간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불출석과 서면 답변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또 논의에 불필요한 어떤 힘을 쏟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검찰총장 후보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현안 다 곤혹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네.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모른다로 계속 일관을 했죠. 네, 보고받지 않아서 일절 모른다. 아하. 이 보고받지 않아서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전에 네. 그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맥락상으로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들, 특히나 그 자리에 이제 박범계 의원도 있었으니까 네. 이전 정권의 어떤 법무부 장관들 혹은 이전 정권 관계자들에게 약간 좀 날이 서 있는 발언을 남긴 셈이죠. 아,
검찰총장 힘 다 빼놓고 왜 이제 와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네. 얘기네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미루어뒀던 문송합니다라는 부분.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과라서 잘 모릅니다라고 했던 부분 이건 뭐 특정인 겨냥했다라는 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아이폰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아이폰 잠금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예. 사실상 증거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던 점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건데요. 네. 다만 그 왜 민간에선 풀 수 있는데 왜 검찰은 안 되냐라는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민간에서 이 아이폰을 해제하는데 15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는 검찰은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말말 어떤 겁니까? 버티면 방법이 없다라는 발언인데요. 예. 지난 3년간 성북구 장이동 장인 뉴타운 재개발 10구역에서 재개발 조합 측과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네. 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랬죠. 어제 결국에는 재개발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을 보상금으로 주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자 JTBC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장위 10구역 재개발 조합이 결국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보상금 지급 찬성에 221표가 쏟아지면서 127표를 받은 반대표를 눌렀습니다. 이미 다른 구역에 비해 공사가 늦춰진 데다 대출 이자를 비롯해 매달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보상금보다 훨씬 클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500억 하면 망신 아닙니까? 지금 뭐 저기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계속 지날수록 매달 이자만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라도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로써 지난 2년여간 교회 부지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회는 사실상 이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 1, 2, 3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6차례에 걸친 강제 집행에 교회 측이 온몸으로 맞서면서 부지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합의일 텐데요. 네. 교회 측 요구에 왜 따랐죠?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가 3년간 지연이 되면서 예. 피해액이 너무 커진 겁니다. 방금 이제 방법이 없다고 말한 분들이 사실 조합원들인데 예. 이 조합원들이 소송 등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네.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긴 500억보다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보상금을 얼른 주고 예. 피해를 줄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네.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액만 또 작년 말 기준으로 900억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쌓인 것이죠. 네. 사실 2017년에 장이 10구역의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이때부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는데 네. 서울시가 감정 평가를 해서 82억 정도로 책정했고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 종교시설이니까 따로 또 토지와 신축, 건물 신축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라고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이 너무 적다고 500억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그렇죠. 예, 고집을 한 버티고 것이죠. 있었죠. 그리고 예. 그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는데 교회 측이 네. 강제 집행해서 막 새총을 쏘고 막루를 세우고 예. 소화기 뿌리고 이렇게 격렬하게 대처한 끝에 결국에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500억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아, 뗐으면 유리하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선례 같은데요. 그리고 500억 원을 조합원들이 서로 이렇게 객출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그렇습니다. 큰 부담 아닌가요? 이게 조합원들은 우리는 법을 다 지켰는데 네. 오히려 지금 조합원 1인당 1억씩 더 부담하게 된 꼴이 돼버렸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교회 측은 오히려 이제 수백억, 500억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것이니까 예.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특히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법천지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지킨 우리가 고기를 숙이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와주는 공식기관이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법원에서 연이어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소위 이런 상황을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예. 재개발 사업에서 종종 자주 나타나는 상황인데 네. 사실 보통의 사례들에서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그 원주민 입장에서 너무 적으니까 네. 조합에서 보통은 합의금으로 더 주겠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더 주겠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예. 아니면은 이번 사례에서도 150억의 조정안을 법원이 결정해 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법원 조정안대로 따라가거나 대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이 조합,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자 측에서 무리하게 강제 집행해서 사실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그 합니다. 용산 참사가 그 경우잖아요. 예. 그런데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액수를 처음부터 요구를 하면서 500억을 네. 끝까지 이거를 고수하고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다 나오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으로 저항했더니 결국엔 그들 뜻대로 된다라는 좀 선례를 남겨버려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거는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버티죠. 안타깝네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한 참여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때 아닌 민방위복 논란인데요. 네. 9월 5일 그러니까 흰남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하던 시점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해서 대처 의지를 보였는데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이 민방위복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색깔이 색깔.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김동인 기자가 그 색깔 입고 오셨어요. 그런가요? 같은 색깔. 그러네요. 네. 예. 그 청록색의 민방위복을 입고 왔는데 이게 달라졌죠. 기존에 우리가 자주 보던 노란색이 노란색. 아니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8월부터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 포함해서 입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 민방위복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어떻게 된 일인지 8월 23일자 SBS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지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노란색이 아닌 녹색 민방위복을 입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은 녹색 민방위복은 행정안전부가 민방위복 변경을 위해 내놓은 시제품 5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서 행안부는 17년 동안 민방위 훈련을 상징해온 노란색 민방위복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수, 난연 등 기능성이 취약하고 용도와 계절에 따라 구분해 착용하는 외국 사례와 달리 노란색 민방위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난 현장에서는 노란색이 더 눈에 잘 띄지 않느냐, 또 멀쩡한 옷을 놔두고 왜 세금 낭비를 하느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이 그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입고 있었던 녹색, 청록색의 민방위복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공식적인 민방위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민방위복은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에 가까운 라임색, 조금 형광해서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색깔이었는데 그렇죠. 이 8월 22일 을주훈련부터 그 8월 초에 있었던 폭우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번 태풍 흰남도까지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이 청록색, 일부는 남색 민방위복도 입고 나왔는데 네. 8월 16일에 행정안전부가 민방위복 교체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보도에서 들으신 대로 예. 지금까지 17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이게 방수나 난연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교체를 발표해서 네. 5가지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주 봤던 게 청록색, 또 일부 남색도 있고 베이지색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예. 이 5가지 시제품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재도 바꾸고 소매 여밈도 지금은 이 자크 형태인데 찍찍이나 클립으로 바꾸겠다. 이런 지금 보관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변화 방안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 그리고 누리꾼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예산 낭비하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일단 공무원 사회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데요. 예. 공무원들은 일단 사비로 이 민방위복을 다 사야 된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주 입는 옷이 아니니까 그렇네요. 특별히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럽니다. 예. 더 큰 것은 일부 지자체가 이미 작년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직원들 민방위복을 다 사놓은 거예요. 아하. 네, 단체 구매를 해놓은 것이죠. 예산을 들여서. 네. 그런데 갑자기 바꾸게 되면 우리가 또 사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들였는데 그러네요. 지금 좀 미리 기뜸이라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네. 일단 행정안전부 해명이 나왔더라고요. 개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민방위복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2024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네. 그때까지 시제품을 운영해 봐야 되니까요. 아하. 그리고 바뀐다고 해도 현행 노란색과 혼용 기간을 거칠 테니까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인데 네. 하지만 공무원 노조에서는 그 자체가 이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다. 아하. 민방위복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군안 활동을 펼치는 이 소방 공무원들의 방화복 같은 걸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민방위복도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김동인 네. 기자는 이미 그 티셔츠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세요? 5가지 시안을 봤는데요. 그중에 네. 초록색이 제일 낫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뭐
이 나중에 가서 뭐 색깔을 교체하든 뭐 제지를 바꾸든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이미 한 차례 수도권 수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가 논란이 됐었고 그랬죠. 그 이후에 어떤 쇄신의 의미로 지금 색깔 바꾼 것 아니냐라는 오해까지도 살 수 있을 만큼 네. 타이밍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수혜 논란 이유긴 하네요. 방침 발표. 그러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은 개선하더라도 색깔은 노란색이 낫지 않을까? 네, 눈에 띄는 거는 노란색이 낫지 않냐는 누리꾼들 비판도 아까 함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대단히 뜨겁던데요. 그 새로운 색깔과 함께. 민방위복과 포함해서 이번에 9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철야 근무를 하고 6일 예.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굉장히 늦게 퇴근했어요. 새벽이 돼서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렇죠. 언론 보도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철야 근무를 한다고 한다. 철야 근무 예정이라는 속보가 나오고요. 속보. 일부 네. 보도는 지난 폭우 때보다 훨씬 대처가 나아져서 피해가 줄어들었다. 지금 사망자가 10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덕이다.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는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동인 기자에게 질문할 시간은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